벽시계 초침 소리는 마치 흘러가는 시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듯했다. 민지는 한숨을 쉬며 반짝이는 마천루 불빛이 보이는 창밖을 내다봤다. 혼자 먹는 저녁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짜장면이 놓여 있었고 그 향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혼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질문은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민지야 딸이 이제 다 컸는데 언제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거니? 어머니 초에 여사 최 여사가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고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네, 사촌 언니 좀 봐라. 벌써 아이가 둘이나 된단다. 너 이러다 언제쯤 엄마가 손주를 안아볼 수 있겠니? 민지는 테이블에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러한 압박은 그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한국 사회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에게 결혼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라는 압력을 끊임없이 가했다. 그녀는 데이트도 시도했지만 모든 관계는 실망으로 끝났고 그녀에게는 공허함과 더 큰 외로움만 남겼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 민지는 출판사와의 힘든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편의점 처마 밑에서 흠뻑 젖어 떨고 있는 아기 고양이를 발견했다. 아기 고양이는 애처롭게 야옹거렸고 작은 두 눈은 그녀를 애원하듯 바라봤다. 비록 너무 피곤해서 당장 집에 가고 싶었지만 민지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외투를 벗어 아기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그녀는 부드러운 천을 깔아줄 골판지 상자를 찾아 따뜻한 우유를 사다 먹였다. 작은 아기 고양이를 품에 안고 그 미약한 온기를 느끼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보기 드문 미소가 피어났다. 그것은 작지만 진실된 순간이었고 민지의 깊은 다정함과 연민을 보여주었다. 이는 바쁜 세상이 잊어버린 미덕과도 같았다. 그녀는 항상 날고해진 가죽 표지에 오래된 수첩을 가지고 다녔다. 그 안에는 업무 기록이 아닌 작은 이야기들, 시 구절들, 그리고 불현듯 떠오른 감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오래된 흉터는 어릴 적 사고의 흔적으로 지금의 조용한 편집자와는 거리가 먼 개구쟁이였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표식이었다. 그녀가 글을 쓸 때 사용하는 고풍스러운 만년필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선물이었다. 문학을 사랑했던 아버지는 그녀에게 언어와 이야기에 대한 깊은 사랑을 전해주었다. 민지의 삶은 일과 가족의 압박, 그리고 외로움의 끊임없는 반복이었다. 그녀는 이 반복되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길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압박감 넘치는 고요함을 깨뜨릴 어떤 변화를 갈망했다. 그녀는 사회가 자신을 가두려 하는 결혼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 자유로워지고 싶은 갈망은 점점 더 커져갔지만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김민지는 밀려오는 결혼 압박과 끝없는 외로움 속에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어머니 초의 여사 최 여사의 전화를 피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어머니는 그녀의 아파트 문 앞까지 찾아왔다. 민지야 문 열어라. 엄마가 너 때문에 속이 다 탄다. 너 이번 주말에 선 볼 남자 있어. 당장 나와. 어머니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고 민지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문을 열어줄 수도 그렇다고 계속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녀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는 동안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닌 듯 다른 벨소리였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민지가 며칠 전 편의점 앞에서 만났던 그 남자 질 이재혁, 리 제휴이 서 있었다. 그는 깔끔한 회색 슈트 차림이었고 손에는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단정한 인상이었다.
그는 민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씨. 며칠 전 편의점에서 뵙고 혹시 제가 놓고 간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깊고 날카로웠다. 민지는 얼떨떨했다. 그가 왜 여기에 그때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지야, 누구니? 내 선보러 온 남자니? 최 여사가 불쑥 나타나 재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재혁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저는 이재혁입니다. 김민지 씨와는 사실 잠시 교제 중인 사이입니다. 그의 말에 민지는 충격에 휩싸였다. 교제 중이라고? 그녀는 재혁이 얼굴을 바라봤지만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최 여사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어머나, 아니 왜 말을 안 했니? 민지야, 이재혁 씨. 이렇게 잘생기고 훤칠한 분이. 우리 민지가 남자를 보는 눈이 있었네. 어머니는 재혁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고 재혁은 능숙하게 대답하며 그녀의 환심을 샀다. 그는 마치 완벽한 사위감처럼 행동했다. 몇 분 후 어머니가 흡족한 표정으로 돌아간 뒤 민지는 재혁을 자신의 아파트로 들였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죠? 민지는 황당함에 소리쳤다. 재혁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김민지 씨,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결혼이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그의 말은 민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제가 지금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저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조건의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절 이용하겠다고요. 전 당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당신도 절 모르잖아요. 재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압니다. 하지만 어차피 김민지 씨도 지금 결혼 압박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과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민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계약적인 결혼이 될 겁니다. 당신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결혼이라는 형태뿐입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한 부를 꺼내 민지에게 내밀었다. 민지는 반신반의하며 계약서를 읽어 내려갔다. 계약서에는 결혼기간 재산 분할, 그리고 각자의 사생활 존중에 대한 조항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심지어 위약금 조항까지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사업적인 제안을 하고 있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놀랍도록 민지에게 유리했다.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조항도 있었다. 민지는 그의 제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다. 이 남자 이재혁은 자신에게 갑자기 나타난 구세주 같았다. 결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두려웠다. 모르는 남자와 급작스러운 결혼이라니. 제 이름은 이재혁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저는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계약을 통해 김민지 씨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재혁은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에는 J그룹이라는 로고와 함께 대표 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민지는 놀랐다. J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 하나였다. 이 남자가 그 그룹의 대표라고 그녀는 그제야 그의 깔끔한 슈트와 알 수 없는 여유로움이 이해가 갔다.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위협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고 그녀를 압박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그녀의 마음속에서 주저함과 함께 한 줄기 희망이 피어났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할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재혁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아파트를 나섰다. 민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그가 남긴 명함과 계약서를 바라봤다. 그녀의 삶이 이 알 수 없는 남자와의 만남으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평화롭던 삶은 이미 깨졌고 그녀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만 했다. 김민지는 이재혁, 리재휴 그의 파격적인 제안 앞에서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결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동시에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위험한 도박. 그녀는 자신의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꿈꿔왔던 자유와 독립에 대한 단어들이 가득했다. 어릴 적 사고로 생긴 손목의 흉터는 그녀가 예측 불가능한 도전에 맞서왔던 지난날을 떠올리게 했다. 결국 민지는 결심했다. 그녀는 이재혁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좋습니다. 언제든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곧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안도감이 묻어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이재혁과 함께 구청으로 향했다. 그들의 혼인신고는 단 10분 만에 초고속으로 이루어졌다. 두 사람은 마치 공기처럼 가볍게 서류에 서명했고 몇 분 뒤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아무런 감정 없는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결혼이었다. 민지는 자신의 손에 들린 혼인관계 증명서를 보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이제 그녀는 유부녀가 되었고 그녀를 옥죄던 어머니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혼인신고를 마친 뒤 재혁은 민지를 데리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이제부터 우리의 관계는 부부입니다. 당신의 가족들에게도 제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약을 지킬 겁니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필요한 지원은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하며 민지에게 고급스러운 신용카드를 건넸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걸로 해결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제 배우자입니다. 민지는 카드와 함께 알 수 없는 무게감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재혁에게 물었다. 재혁 씨는 대체 어떤 분이세요? J그룹 대표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혼이 필요할 정도라니. 재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말씀드렸듯이 저 역시 가족들의 압박 때문에 결혼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30세가 되기 전까지 결혼을 하지 않으려면 그룹의 후계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그의 말에 민지는 놀랐다. 재벌가의 상속 싸움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조건일 줄은 몰랐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민지는 결혼 후에도 자신의 아파트에서 평소처럼 지냈고 재혁은 바쁜 업무 때문에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민지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 항상 비서 비서를 통해 꼼꼼하게 챙겼다. 박 비서는 재혁의 그림자처럼 모든 일을 처리하며 민지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파악하여 제공했다. 민지는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 어머니의 결혼 압박은 사라졌고 그녀는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자신의 일과 취미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민지는 평소처럼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앞에 예기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그녀는 바로 고등학교 동창이자 언제나 민지를 시기하고 괴롭혔던 강혜진이었다. 혜진은 화려한 옷차림과 거만한 태도로 민지를 깔봤다.
혜진은 재벌가 자제와 결혼하여 상류층에 진입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었고 이재혁에게도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 김민지 아니니 여기서 다 보네. 아직도 이런 후줄근한 카페에서 책이나 읽고 다니니. 혜진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기야 너 같은 애가 뭐가 달라지겠어. 아직도 결혼 못해서 엄마 등살에 시달리니. 민지는 혜진의 무례한 태도에 익숙했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보여주었다. 미안하지만 난 이제 결혼했어. 혜진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민지의 반지를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웃기지 마. 내까짓 게 무슨 결혼을 해. 어디 길바닥에 주워온 남자라도 되는 거야. 아니면 돈 주고 산 가짜 남편이라도 돼. 그녀는 민지를 향해 비웃음을 쏟아냈다. 제 남편은 이재혁 씨예요. 민지는 망설이다가 결국 재혁의 이름을 꺼냈다. 혜진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뭐라고 이재혁 제2그룹의 이재혁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감히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이재혁 대표님은 내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분이라고. 내까짓 게 감히. 혜진은 분노에 질려 소리쳤다. 그녀는 민지를 향해 증오심 가득한 눈빛을 쏘아보냈다. 그녀는 재혁에게 접근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그런 그가 민지 같은 평범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혜진은 민지를 향해 싸늘한 경고를 날렸다. 기억해도 김민지. 네가 감히 내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네 가면을 벗겨버릴 테니까. 혜진은 분노에 찬 채 카페를 떠났다. 민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혜진의 질투심 가득한 얼굴을 보며 묘한 승리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재혁이라는 존재를 통해 자신을 억압하던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김민지와 이재혁, 리재휴크의 계약 결혼은 강해진 혜진의 분노와 함께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혜진은 이재혁이 자신을 제쳐두고 민지 같은 평범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에 극도의 질투심을 느꼈다. 그녀는 민지의 과거를 파헤치고 그녀의 결혼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혜진은 기자들에게 민지와 재혁의 결혼이 단순한 위장 결혼일 뿐이며 민지가 재혁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언론은 자극적인 소문에 열광하며 민지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기 시작했다. 재혁 씨, 혜진이 계속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기자들도 계속 저를 쫓아다니고요. 민지는 재혁에게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혁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태연했다. 걱정 마십시오.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당신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는 박비서를 통해 민지의 경호를 강화하고 언론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능숙하게 상황을 통제했다. 하지만 혜진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를 직접적으로 망신 주기 위해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화그룹 자선미술 경매가 그 무대였다. 혜진은 민지를 이 경매에 초대했고 그곳에서 그녀의 진정한 수준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민지는 혜진의 초대에 당황했지만 재혁은 그녀에게 참석하라고 권했다. 피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재혁의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알 수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재혁의 말을 믿고 경매에 참석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아이보리색 슈트를 선택했다. 그녀의 손목에는 낡은 수첩 대신 제혁이 선물한 심플한 팔찌가 빛나고 있었다. 경매 당일 수많은 상류층 인사들과 예술계 거물들이 모인 장례는 화려함으로 가득했다. 혜진은 사람들 사이에서 민지를 발견하고 비아냥거렸다. 어머, 김민지. 네가 이런 곳에 올 줄은 몰랐네. 책이나 읽던 애가 고급 미술품을 보러 오다니 신기하다. 혜진은 민지를 비웃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민지를 가난한 프리랜서 편집자라고 소개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민지는 불편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때 경매의 하이라이트인 익명 작가의 미공개 유화 작품이 소개되었다. 작품은 고요한 숲속에 작은 오두막을 그린 그림으로 묘한 쓸쓸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경매사는 이 그림이 매우 유명한 컬렉터의 소장품이며 작가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다고 설명했다. 혜진은 비웃으며 민지에게 속삭였다. 내까짓게 이런 그림의 가치를 알겠니? 어차피 너한텐 그림의 떡일 텐데. 민지는 그림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그림은 그녀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시골집 뒷산의 풍경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그리고 그림 구석에는 그녀만이 알아볼 수 있는 작은 표식 어린 시절, 그녀가 아버지를 위해 그려준 작은 문양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림 속에서 아버지가 선물해준 낡은 만년필로 썼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이 그림은 단순한 미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잊힌 기억, 그리고 숨겨진 재능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그림은 사실 민지의 아버지, 즉 과거 신화그룹의 비밀스러운 투자를 받아 예술 활동을 했던 한 익명 화가의 작품이었다. 그림에 대한 경매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높은 가격을 불렀지만 민지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때 제혁이 민지의 곁에 나타났다. 그는 그림을 보더니 민지의 눈을 지그시 바라봤다. 마음에 드십니까?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 그림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혁은 망설임 없이 손을 들어 올렸다. 우억, 그의 목소리에 장내는 술렁였다. 재벌 총수가 직접 그림을 구매하려 하다니. 혜진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이재혁이 민지를 위해 저렇게 비싼 그림을 사려 한다는 사실에 질투심이 폭발했다. 경매사는 최종적으로 재혁에게 그림이 낙찰되었음을 선언했다. 재혁은 그림을 받아들고 민지에게 건넸다. 이 그림은 이제 당신 것입니다. 그 순간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서 소리쳤다. 이재혁 대표님, 저 그림은 대체 누가 그린 건지도 모르는 익명 작가의 작품입니다. 대표님 같은 분이 저런 그림에 그렇게 큰 돈을 쓰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저 김민지라는 여자가 대표님을 속인 것이 아닙니까? 저 여자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장내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혜진과 민지에게로 향했다. 재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혜진을 노려봤다. 강혜진 씨, 당신의 무례함은 도를 넘었습니다. 그때 민지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그림을 다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익명 작가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장내를 압도했다. 이 그림은 제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그녀의 아버지. 웅성거림이 커졌다. 제 아버지는 생전 신화그룹으로부터 은밀한 후원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그림은 그 시절에 그려진 것입니다. 이 그림 속의 작은 표식은 오직 저만이 아는 저희 가족의 비밀스러운 문양입니다.
민지는 그림 구석에 작은 표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경매사와 전문가들이 그림에 다가가 표식을 확인했다. 그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혜진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민지가 숨겨진 재능을 가진 예술가의 딸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재혁은 민지의 말을 듣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민지가 단순한 프리랜서 편집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숨겨진 재능과 깊은 사연을 가진 사람이었다. 민지의 말이 끝나자 경매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을 요청했다. 정말입니까, 이 그림이 김민지 씨의 아버지 작품이라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아버지는 평생을 예술에 바치셨지만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통해 아버지의 예술혼을 기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민지의 말에 감동했다. 그들은 혜진의 경솔한 행동과 민지의 진실된 고백을 대비시키며 민지에게 찬사를 보냈다. 민지는 더 이상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숨겨진 유산과 재능을 가진 특별한 여인이었다. 혜진은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녀의 악의적인 계획은 오히려 민지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버렸다. 민지의 숨겨진 재능과 배경이 공개되면서 그녀의 계약 결혼에 대한 소문은 점차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오히려 재혁이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것이라는 새로운 시선이 생겨났다. 김민지의 숨겨진 재능과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이 밝혀지자 신화그룹 자선미술 경매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강혜진은 충격과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녀의 악의적인 계획은 오히려 민지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이재혁, 엘리, 제육과 민지의 계약 결혼에 대한 세간의 의심은 점차 존경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재혁이 민지의 숨겨진 가치를 알아본 것이라는 새로운 시선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민지를 단순히 운 좋은 여자가 아닌 재능과 깊은 사연을 가진 특별한 인물로 보기 시작했다. 혜진은 이 모든 상황에 분노했다. 그녀는 민지가 자신의 행복과 명성을 가로채려 한다고 믿었다. 혜진은 이지훈, 리지혼 신화그룹 전략기획실장이자 민지의 전 직장 상사였던 인물에게 접근했다. 이지훈은 민지를 사사건건 괴롭히고 그녀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던 인물로 민지에게 깊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혜진은 이지훈에게 민지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낼 계획을 제안했다. 이지훈 실장님, 김민지, 그 여자가 이재혁 대표님을 조종하고 있어요.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겁니다. J그룹과 신화그룹의 협력 프로젝트가 걸린 중요한 발표회에서 그 여자를 공개적으로 망신줄 기회를 만들어야 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이지훈은 혜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역시 민지의 급부상에 대한 질투심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민지가 맡았던 프로젝트를 자신이 가로채고 그녀를 하찮게 여겼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지가 성공할수록 그의 열등감은 더욱 커졌다. 좋습니다. J그룹과 신화그룹의 합작투자 발표회라면 완벽한 무대가 될 겁니다. 이지훈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지를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릴 기회라고 생각했다. 궁극적인 대결의 장은 J그룹과 신화그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미래기술 컨퍼런스 및 합작투자 발표회였다. 이곳은 두 그룹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이자 재계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었다. 혜진과 이지훈은 민지를 이 발표회에 초대했고, 이지훈은 발표회 중간에 민지를 무대로 불러내 그녀의 예술적 재능을 시험하는 깜짝 순서를 마련했다.
그들은 민지가 아버지의 그림 한 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발표회 당일 민지는 재혁과 함께 컨퍼런스장에 나타났다. 그녀는 이번에는 민트색 투피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혜진과 이지훈은 민지가 재혁의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다. 발표회가 한창 진행되던 중 이지훈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손님이 와 계십니다. 최근 미술계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구 김원일 화백의 따님이자 이재혁 대표님의 배우자 되시는 김민지 씨를 소개해 드립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민지에게로 향했다. 민지는 당황했지만 재혁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아주며 격려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지훈은 비아냥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김민지 씨는 구 김원일 화백의 숨겨진 재능을 이어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이곳 컨퍼런스장에서 실시간으로 그림을 그려 저희 두 그룹의 미래 비전을 표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지훈의 제안에 장내는 술렁였다. 실시간으로 그림을 그리라니, 그것도 이처럼 중요한 자리에서. 이는 민지에게 엄청난 압박이자 함정이었다. 혜진은 민지가 망신당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했다. 그녀는 이미 무대 뒤에 카메라를 설치해 민지의 모든 실패를 기록할 준비를 해두었다. 민지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무대에 놓인 대형 캔버스와 물감붓을 응시했다.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야. 내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그녀는 과거 아버지가 만년필로 그림을 그리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낡은 수첩에 담긴 언젠가 완성하고 싶었던 희망의 서곡이라는 제목의 스케치를 떠올렸다. 민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혜진과 이지훈의 비웃음 섞인 시선을 애써 무시했다. 그녀는 붓을 들었다.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그녀의 손은 물감 위에서 춤추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컨퍼런스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시선과 시간의 압박 속에서 오직 그림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붓질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색채는 과감하면서도 조화로웠다. 그녀는 두 그룹의 로고와 미래 기술을 상징하는 추상적인 이미지들을 하나의 거대한 비전으로 엮어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민지의 그림을 지켜봤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던 이들도 민지의 능숙한 붓질과 그림이 점점 형태를 갖춰가는 것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깊은 감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었다. 이지훈과 혜진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그들은 민지가 이렇게 능숙하게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비웃음은 점차 불안감으로 변해갔다. 그림이 거의 완성될 무렵 민지는 붓을 멈췄다. 그녀는 그림의 한가운데 두 그룹의 로고가 조화를 이루는 지점에 작은 만년필 모양의 표식을 그려 넣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자 그녀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이름은 새로운 탄생이었다. 그녀는 그림을 완성한 후 관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흐트러짐 없는 미소와 함께 자신감이 넘쳤다. 장내는 일순간 정지했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으로 터져나갔다. 사람들은 민지의 놀라운 재능과 그 깊은 예술원에 감탄했다. 혜진은 분노에 질려 소리를 질렀고 이지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민지의 위상만 더욱 높여주었다. 민지는 승리감에 휩싸여 재혁을 바라봤다. 재혁은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함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 이기는 것을 보며 그녀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이자 배우자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위장 부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빛을 가져다 준 존재였다. 김민지의 컨퍼런스에서의 활약은 단순한 예술적 재능의 폭로를 넘어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이지훈 리지혼과 강혜진 강희애진의 악의적인 음모는 오히려 민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고 그들은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혜진은 이재혁, 리재휴에게 접근하려다 오히려 망신만 당했고 이지훈은 자신의 열등감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신화그룹 내에서의 입지가 크게 흔들렸다. 그들은 더 이상 민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다. 컨퍼런스 이후 민지와 재혁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계약 결혼이라는 형식은 여전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전에 없던 신뢰와 이해가 싹트기 시작했다. 재혁은 민지의 재능과 강인한 내면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민지 역시 재혁의 든든한 지지와 배려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재혁은 오랜만에 민지의 아파트를 찾았다. 그는 평소 입던 딱딱한 슈트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민지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며 마주 앉았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정말 대단했습니다. 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왜 숨기고 있었습니까? 민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드러낼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그리고 전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그림도 제겐 그저 아버지와의 추억이었고요. 그녀는 손목에 난 흉터를 조용히 만졌다. 오히려 재혁 씨 덕분에 제 안에 갇혀있던 것들을 꺼낼 수 있었네요. 재혁은 민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계약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예상치 못한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저는 당신의 재능을 알아보기 위해 이 결혼을 계획했는지도 모릅니다. 민지는 놀라 그를 바라봤다. 무슨 뜻이죠? 재혁은 나직이 고백했다. 사실 구 김원일 화백은 저의 할아버지, 즉 제2그룹의 선대 회장님과 매우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김화백의 예술적 재능을 알아보시고 비밀리에 후원하셨죠. 김화백의 유일한 혈육인 당신이 결혼 압박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자 제2그룹의 미래 프로젝트인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이끌 적임자를 찾고 있었고 당신의 숨겨진 재능과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결혼을 제안한 것입니다. 민지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니. 그녀의 아버지가 재혁의 할아버지에게 후원을 받았고 재혁은 그녀의 숨겨진 잠재력을 보고 접근했던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의 유산이 단순한 그림 한 점이 아니라 이 거대한 인연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전율했다. 그녀의 낡은 수첩과 만년필, 그리고 손목의 흉터까지 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결혼 압박은 핑계였고 저는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끌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계약은 무의미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나의 배우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재혁은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진실함으로 가득했다. 민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감정을 느꼈다. 처음에는 계산적이었던 관계가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존중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이제
당신에게 진심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계약을 넘어선 진정한 유대감으로 발전했다. 민지는 제역의 조언과 지원 아래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여 제2그룹의 미래 예술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예술원을 자신이 이어받아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된 것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그녀의 작품들은 새로운 기술과 융합되어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지훈과 혜진은 민지의 성공과 제혁과의 진정한 관계를 보며 질투심에 몸부림쳤다. 혜진은 상류층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이지훈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그들은 민지가 자신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민지는 더 이상 과거의 압박과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으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안정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만족감과 행복에서 오는 평화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았고 그 길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김민지는 더 이상 숨겨진 재능의 소유자나 계약 결혼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재혁 엘리 제휴크의 아내이자 제이그룹의 예술기술 융합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우뚝 섰다. 그녀의 삶은 마치 얼어붙었던 땅에서 솟아나는 새싹처럼 경이로운 봄을 맞이했다. 민지와 재혁은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맺어진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서로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정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배우자였다. 그들의 관계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많은 이들이 그들을 이상적인 커플로 칭송했다. 재혁의 할아버지 역시 민지가 제2그룹에 가져온 혁신적인 변화와 긍정적인 에너지에 깊이 만족하며 그녀를 진심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강해진 강혜진은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상류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이지훈, 리지훈은 회사에서 해고된 후 재기를 노렸지만 번번이 실패하며 쓸쓸한 말년을 보냈다. 민지는 그들을 용서한다는 개념을 넘어 그저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민지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과 경험을 바탕으로 김원일 예술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그녀의 아버지 구 김원일 화백의 이름을 기리는 동시에 재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전념했다. 그녀는 특히 예술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 찾아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영감을 주었다. 제2그룹의 후원 아래 재단은 최첨단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대중에게 예술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민지는 새로 문을 연 김원일 예술재단의 개관식에 참석했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야외 정원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민지는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색색의 물감으로 캔버스에 나비를 그리는 것을 도와주었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와 초롱초롱한 눈빛은 그녀에게 깊은 행복을 선사했다. 재혁은 멀리서 민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깊은 애정이 가득했다. 그는 민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여보, 당신은 정말 놀라워요. 당신의 열정과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는지. 민지는 재혁의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신이 제게 기회를 주었고 저를 믿어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그들은 서로에게서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이자 영혼의 파트너를 찾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지의 삶은 더 이상 강요된 선택이나 외로움으로 가득 찬 고요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사랑을 통해 성장하며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급작스러운 결혼이나 재벌과의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자기 발견,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영원한 봄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김민지 29살의 그녀는 서울 중심가의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지만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출판사의 프리랜서 편집자로 이야기의 세계에 푹 빠져 마치 장인처럼 한 글자 한 글자를 다듬는 데 모든 시간을 쏟았다. 민지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책을 사랑했지만 그녀의 개인적인 삶은 기대와 압박의 혼돈 그 자체였다.